책몽농고래 논술 수업하고 일반 논술 수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보통 뭐 한울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논술 수업 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수업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런 수업은 보통 책 한 권을 읽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느낀 점을 얘기한다든지 뭐 상상력을 발휘한다든지 이런 식의 수업이라면은 저희는 이제 손바닥만한 지문을 읽고서 그 지문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왜 이런 훈련을 하냐면은요. 우리 아이들 논술 수업의 목적이 뭐 국어 국문학과를 보냈거나 뭐 작가가 되게 한다든지 그런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학부모님들이랑 소통을 해보면은 대다수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점수를 좀 잘 받는 친구로 만들고 싶다. 이게 가장 큰 이제 부모님들의 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지문을 읽고서 그걸 독해하는 훈련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하고 수강료 그리고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수업 시간은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무조건 60분이고요. 사실 90분 수업을 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아이들이 영어학원도 다니고 수학학원도 다니고 해서 논술 시간까지 이렇게 수업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는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네, 일주일에 주일에 60분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정원은 6명이 돼요. 근데 어머니들 생각할 때 아이들이 좀 적으면은 수업의 질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제가 초등학생이랑 수업을 해보면은 친구들은 선생님과 1대1 수업을 가장 힘들어 하고요. 뭐 인원이 좀 적을수록 오히려 학생들이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희는 이제 6명 정원으로 이루어지고 이 독해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질문을 유도를 해요. 질문을 하고 이렇게 정답을 맞췄을 때 뭐 칭찬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또래 친구들이 있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 주 1회를 하고 있나요? 주 1회로 상당히 부족하긴 해요, 이 수업이. 왜냐하면 독해 수업도 하고, 저희가 그 논술 수업에서 필요한 뭐 토론이라든지, 혹은 뭐 수행평가에 도움이 될 만한 뭐 그런 수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부족하지만, 영어학원 다녀야 되죠? 수학학원 다녀야 되죠? 보통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수학학원을 주 3회 다니고 영어학원을 주 2회를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 5회 스케줄이 다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이 논술 저희 책몽농고래 수업마저 주 2회, 3회를 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 병행하기는 힘들어서 정말 아쉽지만 주 1회 수업으로 현실과 좀 타협하는 방안으로 수업 커리를 좀 짰습니다. 정원이 이제 6명, 4회 정도 되니까 실력이 좀 다른 학생들도 같이 수업을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이제 어머니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저희 아이가 좀 부족한데 따라갈 수 있을까? 혹은 저희 아이가 친구들보다 조금 빠른 편인데 6명 정원 안에서 수업을 좀 효과적으로 얻어갈 수 있을까? 이걸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은 특히나 제가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을 하는데 4학년의 경우는 정말 차이점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빠른 친구는 60분 수업 중에서 5분 정도를 좀 빨리 하더라고요. 좀 늦은 친구도 60분 수업 중에서 한 5분 정도가 좀 늦어지는 상황이라서 이 5분 정도는 수업할 때 큰 차이로는 못 느끼고요. 같이 지금 현재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수업은 어머니들이 이제 영수학원이 이제 평일에 집중되다 보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수업을 하길 원하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까지 수업하는 거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고요. 그러니까는 뭐 단기 특강으로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1, 2년 정도를 토요일, 일요일 수업을 하게 되면은 지속력이 떨어진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은 무조건 월요일에서 금요일 안에 평일 시간으로만 저희 이제 커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년은 네. 몇 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이제 저학년 어머니들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너무 저학년 아이들은 제가 이 수업을 해봤는데 이제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문단 나누고 뭐 구조하고 하는데 저학년 아이들이 이런 수업보다는 그냥 다양한 분야의 책을 여러 권 읽고 편하게 토론하는 수업이 맞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교과서에 글밥이 좀 많아지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 수업을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4학년
내년에 이 수업이 첫 수업이 되고요. 6학년에 졸업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 이하는 제가 이제 토론 수업도 해봤는데 아이들이 많이 싸운다든지 상대방의 뭐 근거를 못 받아들인다든지 그런 게 좀 있어서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학년은 그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생활동고리 수업이 독해력 훈련이라고 하는데 어떤 식의 수업인지 예시로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가 하는 수업 독해력 훈련이라고 그러면은 기존의 논술학원에서 다루어졌던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도대체 어떻게 수업을 하냐고 많이 궁금해 하시긴 해요. 저희 수업은 아이들이 독해력 교재 한 권만 있으면은 수업이 가능하고요. 매월 나가는 어떤 뭐 교재 같은 건 없습니다. 이 독해력 교재 한 권이라 자신의 노트 한 권만 가지고 오면은요, 이 책의 내용을 읽고서 자기가 이제 그림으로 바꾸거나 도식화시켜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제가 잠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글을 그림으로 바꾼다? 좀 생소하죠? 저한테 처음 오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너의 일주일은 어떠니? 라고 질문을 해요. 보통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고 집에 와서 다시 일상이 반복이 되죠. 주말은 뭐 하루 종일 집에 있거나 부모님들과 여행을 갑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제가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친구는 평일하고 주말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만들겠습니다. 처음이 평일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주말 카테고리. 이렇게 먼저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친구는 평일날 어떤 식으로 하루를 보내냐면은 이게 이 주인공이에요. 학교를 간다고 했어요. 학교를 끝나면은 학원을 가요. 학원을 끝나면 다시 집으로 옵니다. 그림으로 표현했죠. 이 일상이 반복이 돼요. 이 친구의 평일 하루입니다. 자, 그렇지만 주말이 되면은 이 친구는 집에 하루 종일 있거나 여행을 간다고 그랬어요. 주말에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거, 하나는 하루 종일 여행을 가는 거. 자, 지금 이 친구의 하루, 이 친구의 일주일, 나의 일주일이라고 제목을 붙여볼게요. 내용 정리가 끝났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글로 바꾸면은 비주얼 싱킹한 거를 다시 글로 바꾸는 작업까지 한 거죠. 근데 저희가 비주얼 싱킹 하는 거는 이렇게 뭐 나의 일주일 정도의 간략한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중학교 올라가서 교과서를 어떻게 정리하고 요약을 하는지 그게 목적이거든요. 지금 뭐 중학교 1학년 과학책인데 아무 부분이나 펼쳐봤어요. 여기 있는 네 줄도 지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비주얼 싱킹으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네 줄의 내용이 뭐냐면은 압력이 일정할 때 물이 담긴 비커를 가열하면 유리병 속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커진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좀 바꿔볼게요. 물이 담긴 비커를 가열을 한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점점 가열할수록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점점 가열되는 모양을 바꿔보겠습니다. 불꽃의 크기로 가열 온도를 짐작할 수 있게 그림을 그리고요.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커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체의 부피를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한다면은 일정하게 커지는 모양을 그림으로 그리면 됩니다.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독해력 훈련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독해력 훈련만 한다고 독해력이 쉽게 늘지는 않아요. 물론 이 훈련이 기본이지만 이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은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러닝 피라미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부에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거는 어떤 강사의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선생님이 돼서 조금 부족하지만 남한테 설명했을 때 그때 가장 학습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독해력 훈련이 자리가 잡힌 친구들은 자신이 정리한 내용을 친구에게 설명하고 또 그 친구가 설명한 내용을 듣는 식의 수업으로 좀 변환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너가 친구에게 설명을 해봐, 친구는 너에게 설명을 해봐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지루해 하는데 저희 이제 수업 시간에는 아이들이
긴장을 가질 수 있는 미션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친구에게 설명을 하고요. 이 수업이 끝나면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오늘 수업이 잘 됐다라고 판단을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 벌써 수업이 끝났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 60분 시간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짧게 느껴졌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이들이 공부의 주인공이 돼서 자기가 주체적으로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어떤 걸 쓰고 있나요? 최근에는 독해력 교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희 학원에서 쓰고 있는 거는 독해력 비타민이라는 교재고요. 얘가 1단계부터 6단계가 있는데 1단계는 1학년, 2단계는 2학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4학년 때 처음 4단계를 시작을 해서요. 6학년 거의 상반기 때 6단계를 끝내고 6학년이 되면은 이제 중1 비문학 독해 교재를 쓰게 됩니다. 중1 비문학 교재 독해를 쓰고요. 6학년 2학기 때는 저희가 궁극적으로 중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중학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회교과서를 준비하게 시켜서 이 사회교과서 한 권을 다 요약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외우는 것까지 트레이닝을 시켜요. 아이들이 이제 정리까지는 다 되는데 외우는 거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자신이 눈으로 읽고서 이해가 됐다면 그거를 외웠다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빈칸 넣기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정리한 거를 다 외우고 갈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중학교로 올려보냅니다. 수업이 비문학 위주인 것 같은데 문학은 그리고 글쓰기는 전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비문학이 가장 비중이 큰 건 사실이고요. 그 문학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저희가 문학 부분을 어떻게 수업을 하냐면 2달에 한 번씩 문학책 한 권을 읽어서 이제 골든벨 테스트라고 시험을 봐요. 아이들은 언제 공부를 좀 하냐면은 친구와 약간 경쟁구도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문학책을 정해서 그것을 읽고서 20문제 시험을 보는데 저희 학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권의 책을 뭐 5번 정도 읽는 친구도 있고요. 굉장히 치열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 한 권을 저희 어른들도 한 권의 책을 5번 정도 읽은 책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5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5번을 읽는 거를 더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독서 골든벨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시험을 봤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좀 건방져요. 왜냐면은 한 권을 읽고 자기가 다 이해했다고 항상 자신 있게 얘기해요.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는 100점을 맞을 거라고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는데 막상 시험을 보면은 그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책을 정독을 하지 않았구나. 스스로 깨닫게 돼서 다음 골든벨 시험 때는 조금 더 정독을 하고 조금 더 천천히 읽고 여러 번 읽는 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체득이 돼서 문학은 그렇게 대처를 하고요. 글쓰기는 저희가 비문학을 비주얼 싱킹으로 바꾼다는 훈련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비주얼 싱킹으로 자기가 정리한 거를 다시 글로 바꾸는 작업을 항상 수시로 시켜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글쓰기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독해력 비타민의 후반부에 가면은 주장하는 글 파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 파트가 나왔을 때는 주장하는 글쓰기를 또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글쓰기 수업은 부족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